댓글 보면 흉기 용돈 받아 쓰는 현실 모르는 사람 있냐, 돈을 처발라서 더러워진 입으로 찬양을 하고 있구나, 부끄러운 걸 모르는 회사구나, 이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보다 보면 또 재밌어요. 정의선 회장도 이거 얘기를 했다던데, 지금 3월이잖아요. 근데 2021년 올해 차가 벌써 나왔다고 합니다. 나름 이게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뭐 했다고 벌써 3월 중순이에요. 시간 참 빠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놓치는 것도 많이 생기고 있네요. 저희가 작년에 하려던 것 중에 못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구독자분들하고 하면 참 재밌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를 올해는 꼭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올해의 자동차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참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름 재밌는 행사 중 하나죠. 뭐 꼭 딱딱하기만 하지 말고 탑기어 같은 거 보면 올해의 차 되게 재밌는 내용으로 선정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죠. 국가별로 시상이 진행되기도 하고 전문지에서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도 한국 올해의 자동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2021년 올해의 자동차 결과가 최근에 나왔죠. 제네시스 G80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G80 사신 분들도 기분 좋으시겠네요. 근데 3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올해의 자동차가 있을 수 있나?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매년 선정을 합니다. 올해는 G80이 선정됐고 작년에는 K5, 재작년에는 펠리세이드, 2018년에는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스팅어랑 G70이 주인공이었고요. 2017년에도 공동 수상이었습니다. SM6랑 그랜저, 2016년에도 공동 수상이네요. 아반떼랑 EQ900. 아니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냥 좀 듣기에도 뭔가 좀 이상하시죠. 오늘은 이 한국 올해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2021 올해의 자동차 G80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아직 3월인데 벌써 2021년 올해의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1위가 G80이고 2위가 GV70, 3위가 GV80, 그리고 4위가 5위가 포르쉐 타이칸과 아우디 이트론이었습니다. 와, 제네시스가 포르쉐와 아우디를 이긴 겁니다. 일단 대상은 G80이고 올해 중형 세단은 BMW 5 시리즈, 그 외에 각 부문별로 XM3, GV70, GV80, 조회 이트론,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올해의 인물로는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이 시상식에는 현대차 공영훈 사장, 기아 이하능 전무, 르노삼성차 대표, BMW 상무 뭐 이런 분들이 직접 나와서 수상소감도 밝히고, 심지어 정의선 회장은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아니 3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올해의 자동차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외에 제네시스가 포르쉐를 이긴 건 무슨 기준으로 그런 건지, 그리고 왜 2018년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의 자동차가 모두 공동 수상인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타이틀은 2021 올해의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20년을 빛낸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을 빛냈으니 2021년 올해의 자동차 타이틀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이건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긴 하네요. 차라리 2020년을 빛낸 자동차면 2020년 연말에 맞춰서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이나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좋긴 하겠네요. 이제 3월이면 앞으로 8개월 동안 올해의 자동차라고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타이틀 자체는 2021 올해의 자동차니까 현대차한테는 확실히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선정 기준도 좀 궁금하시죠? 아니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제네시스가 포르쉐도 씹어먹는 거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보도자료를 보니 선정 기준은 디자인, 퍼포먼스, 편의 안전, 경제성, 혁신성 이렇게 5개 항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5가지 선정 기준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전면, 측면, 후면, 실내, 소재와 공간 이렇게 5가지 항목, 그리고 퍼포먼스는 가속감, 제동력, 변속 성능, 선의 조향성, 주행 안정성, 승차감, 정숙성 뭐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제네시스 3개 차종이 포르쉐와 아우디를 누른 거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왜 2018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의 차가 둘이냐,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선정 기관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에서 주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에서 줍니다. 이래서 달랐던 겁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는 자동차 전문지 기자들이 속해 있고요. 근데 이건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죠. 연예대상도 뭐 MBC, KBS, SBS 세 군데에서 주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왜 올해, 작년, 재작년은 선정된 차가 하나고 2018년부터는 둘이냐, 이건 약간 상상이자 기분 좀 추측인데, 제가 2018년 5월에 이거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썼거든요. 왜 올해의 자동차라는 똑같은 타이틀로 둘이나 선정이 되느냐. 사실 뭐 이건 선정 자체 문제보단 선정 기준에 대한 걸 지적을 했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칼럼이 나간 이후인 2019년부터 둘이 아닌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상상한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3가지 정도 의문이 있었는데 간단히 답을 하면 이렇고요. 한 가지 좀 중요한 건 이 올해의 자동차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뭐 흉기 용돈 받아 쓰는 현실 모르는 사람이 있냐, 5년 지나고 나서 다시 GV80 기사 써라, 그때도 멀쩡히 굴러다니는지, 돈을 발라서 더러워진 입으로 현대 찬양을 하고 있다, 이런 상은 얼마에 사고 파는 거냐, 자기들이 후원금 내고 자기들 차 뽑고 뭐 하는 거냐, 부끄러운 걸 모르는구나. 뭐 거의 뭐 정치판 댓글보다 심각해 보이죠. 이게 물론 다 근거 있는 말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돈을 받고 상을 파는 건지, 그리고 또 반대로 이 결과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단 저는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이런 게 또 파다 보면 재밌잖아요. 저는 이 선정 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편의 안전 부문입니다. 일단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는 편의 안전 부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편의 장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안전 장비. 근데 이건 결국 옵션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편의 쪽은 그렇다 쳐도 안전 쪽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편의 안전 장비로 인한 사고가 최근에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반자율주행 기능으로 인한 사고일 것이고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V70이 2등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GV70은 아직 충돌 안전 평가 결과도 안 나왔거든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점수가 좋게 나오고 몇 주 있다가 충돌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악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정확한 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2017년하고 2018년입니다. 2017년 올해의 자동차로 한국 자동차 기자협회에서 그랜저를 선정했거든요. 그 당시 선정 이유 중 하나가 동급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정성, 이게 실제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2017 올해의 자동차 발표된 게 2017년 2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그랜저 안전도 평가에 대한 결과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외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토부 자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그랜저 안전도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게 2017년 7월이고 평가 결과는 2017년 12월이 되어서야 공개가 됐거든요. 안전도 평가 근거로 쓰기에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조차 없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뭘 기준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성이라고 말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2018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에서 스팅어를 선정했고 한국 자동차 기자협회에서 G70을 선정했었는데요. 그 당시 스팅어는 안전도 평가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G70은 없었습니다. 이때도 보도자료 보면 협회 회원들의 평가 점수와 해외 및 국내 충돌 안전성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8 올해의 차 발표 나온 게 2017년 12월이고 G70의 국토부 안전도 평가 결과가 나온 건 2018년 11월입니다. 무려 1년이나 지나서 나왔다는 거죠. 해외 결과도 마찬가지로 미국 안전도 테스트 결과 발표된 게 2018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좋게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 게 충돌 테스트 결과가 실제로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선정 이후로 나오는 충돌 안전도를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할 수 있는 게 충돌 테스트 결과인데,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충돌 안전도를 올해의 차 선정 기준이라 말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걸 평가 기준에서 빼던가요. 한국 올해의 자동차라는 게 영향력이 큰 타이틀이잖아요. 이걸 당연히 제조사에서는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고 이 마케팅을 보고 차를 사는 게 일반 소비자들입니다. 그러면 좀 더 논란될 만한 것들을 신경 써서 걸러야지 않을까요? 왜 유재석 씨가 연예대상 받고 백상예술대상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상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가치가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이미 보셨겠지만 정치판 댓글보다 심한 표현들이 오갑니다. 이게 단순히 뭐 빠와 까를 나눌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야죠.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인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당장 G80은 뭐 터보 엔진이라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마트 스트림 엔진 자체가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심지어 순위권에 있는 GV80은 얼마나 문제가 많았나요? 저희랑 인터뷰한 것만 봐도 개선해야 할 게 수두룩합니다. GV70은 출시 행사장에서 조립 불량이 발견됐고, 심지어 올해 하이브리드로 선정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머플러 설계 잘못해서 얼어서 터지고, 그래서 머플러에 구멍 뚫고, 작년에 선정됐다는 K5도 진동 떨림 문제가 크게 이슈였고요. 요즘 인터뷰에서 사족을 많이 못 붙여서 오랜만에 사족을 좀 붙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터뷰 영상으로 좀 분위기 바꿔주시죠. 또 주행 중 문이 열리는 사례가 있으셨습니까? 최근에 8월달 운전석 뒷문이 또 열렸죠. 근데 제가 그때 2차선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바로 옆에 1차선에는 포터가 있었고, 지휘자 역할도 하고 연주자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위 거의 상장이라고! 주시나 말디!
윤동주의 사촌 송몽규는 졸업식 날 받은 우등상장을 내던졌습니다. 친일파 교장에게 받은 상이었으니, 그리고 부상으로는 일본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책이 주어졌으니 송몽규에게 그 상은 전혀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준다는 의미의 상, 준다면 누구나 받을 것 같지만 거부한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아는 채로 상을 받을 수는 없다면서 연기상을 마다한 배우도 있었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에 항의하면서 영광스러운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상장을 거부한 배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 의미와 역할은 더욱 크고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 역시 자주 받는다는 상, 그들에 따르면 상을 받은 이유는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고 파워트레인 선도 기업으로서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조차 한 해를 대표하는 차로 선정했다죠.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소비자들은 말도 안 된다 부정하면서도 심지어 관련 기관에 돈을 썼다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상, 여러 문제점을 접하면서 피해자마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요즘, 상장을 주고받는 그들의 모습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권위 있는 상을 거부하여 화제가 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도 프랑스 레지온 도네르 훈장을 거부하면서 크게 이슈된 바 있죠. 그는 수상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이란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바라보는 모두가 동의할 때 비로소 명예와 권위가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상 때문에 누군가는 불편하고, 그리고 아예 받지도 않는다는 상, 그들이 받은 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좋은 혜택이 있냐?